1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제시문의 주제는 경제학 공부를 하셨으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차선이론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뒷부분은 부연 설명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를 보시면 우선 기억에서 경제가 최선에 이르기 위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수 없다면 기억을 약화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제가 체크해드렸던 정의를 보시면 조건이 하나 이상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를 가정하는 만큼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선이론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기억을 약화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절하지 않겠고요. 니은 선지도 보시면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5개의 조건 중 3개보다 4개가 충족된 상태가 후생에 차이가 없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정의를 보시면 조건들이 더 좋아진다 할지라도 후생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4개가 충족된 상태가 3개보다 높았다는 것은 차선의 이론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기억을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약화한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디귿선지도 보시면 이 연구에서 후생 측정 방법이 부정확하였다면 차선 이론의 근거가 되는 연구 자료에 하자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억이 약화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니은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글의 주제는 경기 변동 이동 이론에 해당을 하고요. 그 정의에 대해서 첫 문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뒷부분에는 이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선지부터 보시면 경기 변동의 국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 경기 변동 과정은 이 4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기억 이론이기 때문에 이는 기억을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선지이므로 정답이 아니겠고요. 니은 선지도 보시면 침체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침체 상태에 머무른다는 것 자체가 1문단을 보셨을 때 경기가 수축하다가 다시 반전 상승해서 회복한다라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약화하여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선지도 보시면 일정한 주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초창기 경기 변동 이론을 보시면 평균 16년에서 10년에 걸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경기 변동 이론의 일부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을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약화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고요. 사회 이론 중 교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인간의 사회 행위를 교환 행위로 보고 정립한 이론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기억에서 타인을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이 교환 행위라는 정의와 반대되는 내용으로서 기억을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약화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선지도 보시면 서로 대등한 이익을 얻는 사업관계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문단 뒷부분에 보시면 과거에 보상을 받은 경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등한 이익을 얻었다면 어찌됐거나 득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내지는 오래 지속된다고 해석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을 약화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선지도 보시면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었을 때 얻을 게 없다면 그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애초에 교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강화하는 사례로서 정답은 디귿 하나로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고요.
접종 이론이라고 해서 백신과 관련된 유비를 설득에 관해서도 적용을 하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선지부터 보시면 공산주의 세뇌를 막기 위해서 약한 메시지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마치 공산주의라는 설득 메시지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는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강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선지는 정답이 아니겠고요. 니은선지도 보시면 주어진 사례는 못생긴 얼굴로 배우를 하고 있느냐고 공격받을 것에 대비해서 미리 인정하고 말해버렸을 경우 그 이슈에 대해 흥미를 잃게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흥미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생긴 외관에만 집중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기억과 반대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기억을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는 정답이 되겠고요. 디귿 선지 보시면 약점을 미리 노출하였으면 기억에 따르면 상대방의 예상되는 공격을 맥빠지게 만들어 버려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역이용하고자 공격 전략을 수정한다면 이는 기억을 강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약화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포획 이론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정의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를 차례대로 보시면 기억 선지에서 피규제자의 규제 기관에 대한 의존도보다 규제 기관의 피규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문에 보시면 규제 기관은 피규제자가 없으면 조직과 인력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규제 기관의 피규제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억을 강화하고 기억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니은 선지도 보시면 지금 여러 피규제자의 경합으로 인해서 실제로 포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억에 따라서는 포획이 일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선지에서는 포획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억의 예상과 다른 결과이므로 이를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디귿 선지 보시면 규제기관에 대한 로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설립한다고 하였는데 이 제시문에 따르면 이러한 로비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포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비를 방지한다는 것 자체가 포획의 위험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요. ERG 이론이라고 해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수정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욕구를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하는 이론이고요. 차례대로 보시면 기억선지에서 성장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우선 존재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는 매슬로 이론의 가정을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억 이론에서는 존재 욕구가 충족되어야 성장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억 선지는 정답이 되고요. 니은 선지도 보시면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일반화하여 분류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 ERG 이론이 이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로 3단계화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성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만약 그 분류가 어려워진다면 기억을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디귿 선지도 보시면 존재 욕구가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욕구라고 했는데 제시문을 보시면 단지 인간의 동인이 이 세 가지 욕구라고 이야기했을 뿐 이 세 가지 욕구가 반드시 인간에 국한돼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을 약화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서 정답은 기억 디귿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고요. 박스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는 결국 주가의 파동이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선지를 보시면 기억 선지에서 박스가 형성되었지만 상한을 돌파한 것이 기억을 약화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에서는 상한과 하한을 깨지 못하는 형태라고 이야기한 것은 맞는데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상한과 하한이 돌파될 경우 또 새로운 상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계속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한보다 상승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상자가 형성되는 것일 뿐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약화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니은 선지도 보시면 시장에 소액 투자자가 존재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 제시문 보시면 이 법칙 자체가 거액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의 개입이 많을 때 두드러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단지 두드러진다는 것일 뿐이지 소액 투자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 이론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약화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디귿선지 보시면 주가가 하한선일 때 매입하고 상한선일 때 매도하는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 애초에 박스 이론 자체가 주가가 일정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지금 최고가인 것이고 이게 지금 최저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이라는 것 자체가 기억을 강화하는 반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디귿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고요. 이완이론이라는 심리학적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머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론이 되겠고요. 기억 선지부터 보시면 유머가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유머 자체를 정의하거나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웃음을 생성해내는 과정을 밝히는 이론이래요. 그래서 유머가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억을 약화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니은 선지도 보시면 회식 자리에서 억지 웃음이 이제 스트레스를 오히려 축적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중간에 보시면 이완 이론이 강경한 시각이랑 온건한 시각으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강경한 시각의 경우에는 웃음의 그 종류에 뭔가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웃음은 과도한 에너지가 해방되는 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강경한 시각에 따른다면 억지 웃음 자체도 뭔가 에너지를 해방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 이건 기억을 약화한다고 보기는 애매하더라도 적어도 기억을 강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니은은 오른선지가 되겠고요. 디귿선지 보시면 체내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서 더 이상 에너지를 해소할 그게 없는 사람도 유머에 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는 유머가 에너지를 해소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억을 강화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상황에 따라 약화한다고 볼 소지도 있겠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고요. 종속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를 중심과 주변으로 구분되는 구조로부터 비롯된 이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를 보시면 기억선지에서 최근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중심부와 주변부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중심과 주변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종속 이론을 적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억을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니은 선지도 보시면 주변 지역 중에 중심부보다 더 발전하게 된 지역이 있다면 이는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주변이 된 국가가 개발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에 대한 반례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선지도 보시면 이 저발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시문에서 이러한 중심과 주변으로 구성된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라고 해서 이를 종속 이론의 어떠한 근거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발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애초에 이 자본주의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기억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선택 이론이라고 해서 인간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제시문입니다. 기억 선지를 보시면 같은 불행을 겪어도 누군가는 우울해지고 누군가는 우울해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거는 이 우울해진 사람이 우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 이론을 약화하지 않고 강화하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니은 선지도 보시면 유년 시절의 결핍이 성인이 되어서 이상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문단에 보시면 글에서는 인간의 행동의 원동력이 과거에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나 외적 자극 같은 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유년 시절 부모의 부재가 이러한 과거에 해소되지 않은 어떤 상처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상행동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은 기억의 주장에 배치되는 근거로서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디귿선지도 보시면 우울증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문단에서 우울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면 기억을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요. 통합이론을 이야기하면서 통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선지 보시면 A국의 군사령이 B국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음에도 통합이 가능하였다고 했는데 이 문단에 보시면 군사력 수준이 서로 비슷해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통합이 가능하였다는 것은 기억의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기억을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니은 선지도 보시면 GDP가 거의 차이나지 않음에도 통합이 가능하였다고 했는데 애초에 경제 수준이 비슷할 것을 통합의 조건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GDP가 거의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을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기억을 약화하는 선지가 아니라 기억의 주장에 따른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디귿 선지도 보시면 통합에 결사 반대하였음에도 통합이 가능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 앞부분에 보셨을 때 국민들이 우호적이면 통합이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에 제시한 내용에 대한 반례로서 오히려 기억을 강화하지 않고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기억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수렴이론이라고 해서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제도 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기억 선지부터 보시면 지금 여기서 제시한 이런 투쟁이나 갈등 등의 요인은 결국에 경제 성장 이외의 요인, 경제 성장 내지는 발전 이외의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도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경제 발전만이 사회복지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러한 수렴 이론의 설명에 반대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기억을 강화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여기 약간의 부연 설명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니은 선지 보시면 경제 발전 수준이 낮더라도 각종 보험과 사회적 안전망 내지는 결국엔 복지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애초에 이 문단에서 이 경제 성장이 복지 확충에 필요한 자원 제공하고 복지 프로그램을 등장시킨다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 수준이 낮아도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이는 또 기억의 반례로서 기억을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디귿 선지도 보시면 이 경제 성장 정도가 비슷한 부유한 국가 사이에서도 사회복지 수준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1문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경제 발전 수준이 비슷하면
사회복지 수준 또한 비슷해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반례로서 기억을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는 문제이고요. 계약이론이라고 해서 정보 비대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탐구하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제시문입니다. 기억선지부터 보시면 주인의 이익을 내재화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대리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시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는 결국에 주인 대리인 문제에 대한 반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을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니은 선지도 보시면 정보 비대칭이 없을 때 해결책과 있을 때 해결책이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1문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계약이론은 정보 비대칭이 없는 이상적 상황에서의 해결책을 도출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탐구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전혀 다르다면 애초에 이러한 논리 전개 구조 자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약화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디귿 선지도 보시면 모델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문단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항을 계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억을 강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고요. 탄환이론이라 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다루는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기억선지부터 보시면 매체를 통한 나치즘의 정치적 선전이 결국에는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이 될 텐데 이게 대규모 집단 행동을 조종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 자체가 매스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한 방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을 강화한다는 것은 옳은 선지이고요. 니은 선지도 보시면 허위 및 과장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대중에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문단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대중이 무저항적 존재로 파악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의 분별력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기억의 이러한 전제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기억을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디귿 선지 보시면 주변에 동조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탄환이론에 관한 설명을 보시면 오히려 구체적 상황과 관계없이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디귿 선지는 구체적 상황과 관계 이시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억을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디귿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요. 간섭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망각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기억선지에서 자주 식사를 했을 때 특정한 식사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문단을 보시면 연결의 수가 많을수록 각각은 활성화 수준이 감소하고 특정 기억이 인출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해서 각각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을 강화하는 선지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니은 선지도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정보가 서서히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정보 손실에 관한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시문에 보시면 이 망각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 손실이 아니라 정보 인출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보 손실과 망각될 확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니은 선지는 기억을 강화하지 않는 선지가 적절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귿 선지도 보시면 지금 맥락 단서의 개수에 따라서 회상하는 단어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앞부분에 보시면 단서가 많을수록 단어 회상이 용이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맥락 단서의 개수에 따라서 회상하는 단어의 개수가 차이나지 않는다면 이건 이 문장에 반대되는 문장으로서 기억을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요. SR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극과 반응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선지를 보시면 기억 선지에서 피곤함이라는 요구가 있는데 식사와 수면을 했을 때 식사는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고 수면은 요구를 만족시켰대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식사는 결국에 시행착오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수면만이 이 요구를 만족시키는 적절한 반응에 해당을 할 텐데 다음에 또 이 똑같은 요구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택하였다면 이는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강화되는 것의 발례로서 기억을 약화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선지이고요. 니은 선지도 보시면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더라도 새로운 요구가 생겨난다고 했는데 물론 이 문단에서 그 요구가 충족되는 순간에 그 동인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건 동일한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특정 요구를 충족시켰을 때 다른 새로운 요구가 생겨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될 것이고요. 디귿 선지도 보시면 지금 학습의 개인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은 이 학습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메커니즘만 설명을 했을 뿐이지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언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디귿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고요.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BCS 이론, 초전도체에 관련된 이론을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이제 뒷부분에 과학적 원리가 나와 있고요. 차례대로 선지를 보시면 임계 온도를 뛰어넘는 고온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애초에 이 BCS 이론 자체는 임계 온도 이하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고온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기억에 대한 발례로서 기억을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니은 선지도 보시면 특정 종류의 전도 물질에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물질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애초에 BCS 이론의 정의에서 특정 종류의 전도 물질이라고 해서 이에 한정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기억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디귿 선지도 보시면 전자가 미세해서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단 전체적으로 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결국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억이 오히려 약화되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기억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는 문제이고요. 전망이론이라는 행동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제시문입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기억선지에서 갑과 을의 준거점이 같다는 것에 대해 판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전망이론의 특징을 보시면 각 개인의 고유한 준거점과 비교해서 제 이득과 손실을 판단한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개인의 준거점이 항상 달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준거점이 같다고 하더라도 전망이론이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선지도 보시면 같은 액수를 잃고 얻은 비효용과 효용 중에서 전자가 더 크다는 것이 기억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실제로 두 번째 특징에서 보면 양이 동일하다면 효용 또는 비효용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기대 효용 이론과는 달리 전망 이론에서는 손실에서 오는 비효용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에 맥락상 동일한 개인이 100만 원을 얻었을 때의 효용과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비효용을 비교를 한 것이지 지금 이 선택지의 경우처럼 서로 다른 개인의 효용과 비효용은 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전자가 더 크다는 것이 전망 이론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서 니은 선지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선지인데요.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제시문은 아직 수정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은 선지와 제시문이기 때문에 이 화면 말고 지금 가지고 계신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귿 선지에서 처음에 100만 원의 투자 손실을 입었을 때보다 이후에 이제 100만 원의 손실을 추가적으로 입었을 때 그 손실을 더 적게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실제로 제시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민감도 체감성이라는 특징에 의해서 변화의 폭이 커질수록 그 체감되는 효용이 둔화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절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 선지는 적절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선지로서 2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고요. 다오 이론이라고 해서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주식시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선지부터 보시면 지금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 다오 이론은 주식시장에 반복되는 패턴이나 추세가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면 이것은 기억의 체계성에 반하는 이론으로서 기억을 약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설명이고요. 니은 선지도 보시면 주가 추세를 분석을 해서 투자한 사람이 이제 추세에 대한 분석 없이 평균 수익률에 따라 투자한 사람보다 수익률이 높았다는 것은 다오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기억을 강화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선지를 보시면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간 행동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3단계적인 설명을 보시면 계속해서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의 행동 양상을 나누어서 서술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다오 이론 자체가 이 두 투자자 간 행동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성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은 기억을 약화하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요. 군사 전략과 관련해서 억지 이론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바로 선지를 보시면 기억 선지에서 정보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핵무기의 효용성이 반감되었다고 했는데 1문단을 보시면 오히려 핵전력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군사적 공격을 억제한다는 것이 이 억지 이론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핵전력 보유로 인한 군사적 공격의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기억 선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 이론 내지는 억지 이론을 약화하는 선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선지이고요. 니은 선지도 보시면 지금 미국과 구소련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공격을 하더라도 그 보복 때문에 공멸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핵공격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상대국의 공격을 억지를 하는 것이고 또 상대국의 피해를 미리 예상해서 적대 행위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는 미국과 구소련에게 그리고 구소련에서 미국에게 억지 이론 자체가 쌍방 방향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선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선지도 보시면 이 전쟁 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국방비 지출하고 군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억지 이론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기억을 강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약화하는 주장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으로
1번에,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4번에 해당하겠습니다.